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나누다의 승주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물가와 돈의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리즈는 자본주의 책으로 진행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물가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빵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빵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앞에 빵이 한 개씩이 아닌 100개, 1000개, 10,000개씩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빵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빵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빵이 많아지니 빵의 가치가 하락한 것처럼 돈의 양이 많아지니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돈의 양을 줄이면 물가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돈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 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동전이나 지폐 같은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들고 다녔는데 금이 너무 무겁고 불안하기도 해서 금화로 바꿔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화도 들고 다니기 너무 불안했던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세공업자의 금고는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주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금이 아닌 보관증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관증이 일시적으로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금세공업자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긴 금화를 한 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군.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도 않잖아. 그래서 금세공업자는 재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고 그 보관된 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받았죠. 어차피 금세공업자는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돈 상관이 아님 없었습니다. 금세공업자가 돈을 많이 벌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속셈을 알아챈 사람들이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하냐? 그러자 금세공업자는 진정해봐. 자신이 번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고 사람들은 알겠다고 말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그런데 금세공업자는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잠깐, 내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담 내가 금이 더 있다고 거짓말해도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금세공업자는 있지도 않은 금의 보관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무려 10배나 만드는데요. 10배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맡긴 돈의 10%만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세공업자는 떼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금세공업자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내 자기들의 돈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세공업자에게 맡겼던 금화를 다 빼가게 됩니다. 바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인데요. 위기의 순간인 이때 영국 왕실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왕실과 은행은 한 가지 거래를 하는데요. 그 당시 왕실은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거래를 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실은 은행에게 금화 3배까지 대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맡긴 금화가 총 100개라면 300개까지 보관증을 만들어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또한 이 시스템을 토대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이 대가로 돈이 필요한 왕실에게 200만 파운드를 빌려주었죠. 거래는 성립되고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금세공업자는 은행가가 되었죠. 현재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세공업자가 만들어낸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100원을 입금했다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 10%를 남기고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왜 10%일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입금한 돈의 10%밖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공업자가 발견했기 때문이고, 이를 토대로 지급 준비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입금한 돈은 100원이었죠. 은행은 100원 중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럼 총 190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은행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돈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지, 또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은행의 시스템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 다양한 사실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자본주의에서 왜 미국이 중요한지에 대해 나누러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